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일찍 쳐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주려는 듯 경남에는 유채꽃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연이어 열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창녕 낙동강 둔치의 유채꽃밭에 지금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 노란 유채꽃 장관을 이루고 있군요. 네, 제 뒤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두 1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낙동강 둔치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는데요.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경남 창녕의 낙동강 둔치에 있는 노란 유채꽃밭이 낙동강의 푸른 물결과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충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유채꽃은 다른 꽃과 달리 개화 기간이 길어 한 달 동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유채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농악 경연대회와 유채꽃 한복 패션쇼, 낙동강 길 걷기 대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낙동강과 난강, 이 두 강을 한 번에 보면서 만개한 유채꽃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낙동강 남지 개비리길이 축제 기간에 소개돼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낙동강을 따라 부산 대저 생태공원과 경남 양산 양산천에서도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도심 가까이에서 열리는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주최 측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창녕 낙동강 둔치에서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제 남은 관심은 주변 배후단지가 어디에 개발되느냐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각각 공항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경남은 뛰고 있고 부산은 날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계획 중인 공항 배후도시 예정지. 부산시는 이곳 5.7제곱킬로미터에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 강서구는 대형 컨벤션센터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제2 전시 컨벤션 센터 후보지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영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부산시는 또 김해공항 남측에 국비 지원을 받아 상업과 물류, 관광 기능의 에어시티 조성 계획을 세우는 등 공항 주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도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와 국제 비즈니스 시티, 물류단지 등 18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부산시보다 2달이나 늦게 관련 용역을 시작하는 등 경남의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초강력적 차원에서 국가가 인프라나 그리고 도시 조성을 할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대선 공약과 정부 공항 개발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해는 신설 활주로로 인한 소음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공항 확장에 따른 지역 개발이 자칫 부산에만 집중될 경우 김해는 소음 피해만 떠안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에 따른 부산과 경남의 명암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가 작고 공항과 가까운 부산 지역은 신공항이라는 호재에 웃고 있지만 소음 피해 면적이 6배나 넓어질 김해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피스텔 등 각종 고층 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부산 사상역 역세권입니다. 경전철 건설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어난 데다 김해 신공항과 바로 연결되는 이점에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축경 인구가 많다 보면 당연히 상권도 살아날 거고 김해 공항이 소음에는 여기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함께 김해 신공항 배후도시가 될 부산 명지 신도시의 기대도 남다릅니다.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상업지가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신공항 입지 발표 이후 부산 강서구 일대는 땅값이 들썩였습니다. 신공항이 발표나던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평당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올랐었죠. 이런 부동산 열기를 반영하듯 강서구의 지난해 토지 거래 면적은 997만 제곱미터, 부산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가까운 김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6배 이상 늘어난 소음 피해 면적에 내외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이 포함되면서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입니다. 소음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재산상 피해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합표를 가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
10년이 넘는 극심한 갈등 끝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 개발 호재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찾으려던 70대 남성을 은행 직원이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은행 직원 31살 김모 씨는 그제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은행에서 73살 유모 씨가 적금 등을 해지해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은행 직원 김 씨에 대해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창원시 진해구 도투마리암 남동방 약 1km 해상에서 4톤급 잠수기 어선과 통발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어깨 등을 다친 선원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잠수기 어선이 조업 중이던 통발 어선을 늦게 발견해 급정지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선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하수 처리장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에게도 하수도 사용료를 길게는 10년 넘게 부과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이한 행정 때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주민들은 억울하게 부담해왔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거제의 1,200여 가구 아파트 단지. 생활하수는 하수 처리장이 아니라 아파트 정화조를 거쳐 인근 하천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2002년 입주 뒤 하수 처리 비용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는 8,200만 원. 이 아파트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하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될 하수도 사용료를 내왔던 겁니다. 주민들로서는 정화조 비용 수천만 원에다 하수도 사용료까지 이중 부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부당하잖아요. 같은 문화 혜택을 똑같이 누벼야 된다. 누비지도 못하고 공무원들 행정 차원 잘못 보면 우리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이 같은 곳은 아파트 6천여 가구와 상가 등 모두 7천여 곳. 최근 5년치만 따져도 37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하수 관로가 지나는 하수 처리 구역 가운데 하수 처리장까지 연결이 안 된 곳이었지만 거제시는 조례를 핑계로 일률적으로 징수해왔습니다. 처리장 용량만 이렇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서 개인 하수 처리장이 있는 데는 감면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본 주민들은 그동안 납부한 돈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부분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진주와 김해 등 인근 시군에서는 수년 전 문제가 개선된 일이어서 거제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북서내륙 지역에서는 또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땅을 살짝 적시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은 주말은 기온도 크게 올라서 포근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지만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지만 내륙은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녕과 밀양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내륙은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든 지역이 20도 선을 맴돌며 포근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점차 거세지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살짝 내려가겠고요.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구는 만개한 꽃잔디가 25,000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진 꽃잔디 축제를 생초 국제조각공원에서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엽니다. 함안군이 아라가야 역사를 주제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마련한 함안 아라 문화제를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합니다.
거창군이 군 소식을 직접 제작하고 주민이 참여해 마을 소식을 만들 수 있는 자체 방송국 창TV를 개국했습니다. 의령군은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 등을 대상으로 태교와 신생아 육아법 등을 알려주는 임신 육아 교실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7일에 개막해 닷새 동안 열린 제41회 김해 가야문화축제에 관람객 150여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 정도 증가한 수치로 김해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약 600여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가 감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창원 LG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 김진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고 김 감독에게 통보했습니다. 창원 LG는 아직 후임 감독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모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수백 차례 게시한 혐의로 47살 주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3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모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295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의회가 바닷물의 채취기간 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됐다며 무분별한 바닷물의 채취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경남적에 새로 설치된 교통법규 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 30넉 대가 오늘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석 달 동안 시험 운용을 거쳐 과속 10넉 대, 신호와 과속 16대, 구간 단속 넉 대인 무인 단속 카메라가 단속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구간에도 양방향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최고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